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직후 침체된 지역 분위기를 안타깝게 여긴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당시 지역 재래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주민들을 위로한 바 있는데요. 이후 안산희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 12번째 현장에 유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보성재래시장. 각종 밑반찬부터 전복과 낙지, 고추와 순대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온 보성재래시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온 단원고등학교와 2km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 침체된 분위기가 시장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안산희망 나눔 프로젝트가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이영훈 목사와 성도 등 만여 명은 12번에 걸쳐 시장을 찾아 모두 3억 5천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저는 지금 산낙지하고 전복을 샀어요. 근데 서울 거보다 오히려 가격이 너무 싸고 이러니까 더 구입해야 될 것 같아요. 이곳에 옴으로 인해서 이 시장이 많이 발전이 되고 그동안에 여기 상인들도 희망을 또 얻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시장 상인들은 교회와 성도들이 시장을 방문하면 더욱 활기를 찾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시장 인심을 써 물건을 더 얹어주는 것은 기본. 상인들은 세월호 사고 이후 시장에 손님이 없을 때 찾아준 성도들에게 감사하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날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오셔갖고 목사님네 여러 성도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12번이나 오셔갖고 너무 좋아요. 상인들에게 너무 많은 도움이 됐어요. 항상 시장 방문에 앞장선 이영훈 목사는 12번째 안산희망 프로젝트에서 시장 구석구석을 다니며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대형 수건을 선물했습니다. 12번 와보니까 처음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이 조그만 사랑 실천이 절망에 처했던 안산시 전체에다 꿈과 희망을 줬으면 좋겠고, 오늘 저희가 이제 대형 타워를 나눠드렸는데 거기에도 꿈과 희망의 도시 안산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린 이유는 과거의 아픔을 다 씻어내라고 드린 겁니다. 지역과 상인들에게 희망을 전했던 안산희망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마지막으로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교회가 이웃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외면하지 말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지난 제100회 총회에서 역사자료실과 역사위원회 설치를 결의한 지 1년 6개월 만에 총회 역사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총회 역사관은 신앙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하기 위한 역사 교육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4세기경 유대회당에서 사용하던 바그다드 사본입니다. 유대인들이 양피지나 쇠가죽지에 직접 기록한 희귀한 자료입니다. 5세기경 기록된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성서공회가 1908년 출판한 중국 성경까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료 160여 점이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예장합동 총회 역사관에는 총회의 출발과 과정,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들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재의 역사와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미디어 공간 등이 있어 신앙 후손인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회의 여러 역사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이런 선조들의 좋은 신앙과 삶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또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합동총회는 역사관 개관감사 예배와 경과보고 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총회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총회 역사관이 100년 총회 역사와 한국 장로교 개혁교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한국교회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축하 순서에서는 역사관의 사료 150여 점을 기증한 한국칼빈주의 연구원장 정성구 목사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회 설립 105년 만에 개관한 총회 역사관은 관람하는 성도들이 총회의 신학과 신앙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고
세계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비롯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기도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0년차 성결인 대회 및 목사 안수식을 개최했습니다. 안수를 받은 목사들은 성결인 대회를 통해 다시 한번 귀한 직분의 소중함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보림 기자입니다. 목사 안수를 앞둔 예비 목회자들의 얼굴에서 근엄함과 진지함이 묻어나옵니다. 참석자들은 성결의 참 의미인 성령 세례를 통한 성결 체험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뜨거운 헌신을 각오했습니다. 이날 열린 제110년차 성결인 대회는 목사 안수식이 진행되기 하루 전에 열렸습니다. 안수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중직을 기위 여기며 앞으로 목회자의 사명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안수받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 앞에 뜨거운 헌신을 결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대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결은 성령 세례다를 주제로 설교를 전한 난곤산교회 이종기 목사는 목사의 기본 직책을 설명하며 결단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그된 헌법에는 목사는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를 하며 성례제를 집례하며 교인의 행정과 권징을 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중요한 게 이겁니다. 결심입니다. 따라합시다. 결심이다. 이 목사는 또 결단은 죽은 것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라며 이 자리에 앉아서 결심할 때 한 교회가 살아나고 성결교단이 살아난다고 권면했습니다. 목회에 입문한 신임 목회자들은 한국교회를 위해 성결인의 정신과 사중복음의 믿음을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매 순간 성결의 의미를 되새기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140명의 참된 목회자가 되길 응원합니다. 세계 최고 권위의 기독 미디어 컨퍼런스인 2017 국제기독교 언론협회 프로클레임 17이 미국에서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그 현장 소식을 김효정 기자가 전합니다. 워싱턴에 지어질 대규모 성서박물관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체험 부스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유명 방송인과 작가 등을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수준 높은 기독 뮤지컬과 영화, 방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들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Since I've never been here before, but I have great expectations just interacting and helping to grow their ministries and getting to know different professionals in my profession and learning about new skills. 전 세계에서 모인 5천여 명의 참가자들은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며 힘쓰는 수천 명의 동역자들을 만나 비전을 공유합니다. It's been real exciting to see old faces and make new friends. And so we're very excited about what the future holds and looking forward to meeting more people as the week goes on. 전 세계 기독교 라디오와 TV, 인터넷 방송 관련 업체 등 1,500여 단체가 소속돼 있는 국제 기독교 언론협회 컨퍼런스에는 200여 개의 업체가 전시에 참여해 컨텐츠를 공유했습니다. NRB, although we're called 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we're reall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e have members from across the world that are ministering across the world, and we have those who are coming to this meeting from across the world. 스티브 더글라스 국제 CCC 총재 등 발제자들이 기독 미디어 사역의 현재를 짚어보고 지향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해가 지날수록 더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NRB 컨퍼런스. 크리스천의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귀중한 콘텐츠들을 더욱 활발하고 폭넓게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교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현재 네팔에서는 2015년 발생한 지진 피해의 복구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네팔의 복구를 위해 힘써온 다일 공동체가 이번엔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을 건축합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여전히 지진의 피해 자국이 여기저기 남은 네팔의 신두팔초. 이곳에서 지진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의 시공이 시작됐습니다.
누구보다 네팔의 복구 작업에 힘써온 다일 공동체가 쌀과 모기장 등의 지원보다 고아들을 위해 진정으로 부모가 되어주라는 기도의 응답에 순복한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현지인 릴러박타 스리스타 성도가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내놓았고 이곳에서 다일 공동체는 지역 주민들과 시공을 위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총 4억여 원의 예산 중 25%만이 확보된 상태에서 시공을 먼저 진행한 상황. 현재 예산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꿀바드로 목사는 부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깁니다. जतिजनाले सहयोग गरे र हामी जो यहाँ अनि इमानदार साथ काम गरिरहेका छौँ अझ योभन्दा असल प्रकारले हामी काम गर्न सकौँ भनेर प्रार्थना गरिदिनु होला धन्यवाद. 300평에 가까운 고아원의 조감도에는 예배실과 도서관, 공부방 등 아이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선생님과 직원들의 공간까지 갖춰놓았습니다. 예산과 모든 필요한 상황을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한 다일 공동체.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작한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지난달 코엑스에서 열렸는데요. 역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국가조찬기도회를 결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계속해서 김보림 기자입니다. 국가를 위해 기도해온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연례 행사로 자리매김한 것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는 이를 위해 각 지방을 순회하고 국가조찬기도회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준비위는 이를 위해 앞으로 2년을 준비기간으로 2019년부터 지방과 해외에서 국가조찬기도회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같이 부산과 광주 등 15개의 지사를 설립하는 등 일회성이 아닌 나라를 위한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을 발전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이거 이외에 각 도시, 지금부터 한 2년 동안 한 15개 도시 정도의 국가조찬기도회를 위한 각 지방마다의 조찬기도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보고 기도하는 이 땅을 회복해 거룩하게 하소서를 주제로 열린 제49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는 49년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기도의 날을 선포한 것을 이례적인 행사로 손꼽았습니다. 선포 이래 전국의 교회와 해외에 있는 한인 동포들은 국가기도의 날 공동기도문을 읽으며 위기에 빠진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를 더해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가조찬기도회 준비위원회는 내년 2018년 5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를 기록하는 회고록을 제작할 것과 또 앞으로의 50년을 위해 더욱 기도에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60여 개 개신교단이 함께 드리는 2017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주요 순서가 확정됐습니다. 생명의 부활, 민족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오는 16일 오후 4시 서울 명성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에서는 예장합동 총회장 김선규 목사의 인도로 기하성 총회장 이영훈 목사가 절망에 처한 자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합니다. 예장 대신과 합신, 기장 등 교단장들의 인도로 진행되는 특별 기도 시간에는 국가와 한국교회, 특히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해 합심 기도할 예정입니다. 준비위 측은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는 종교개혁 500주년, 한교총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는 것이기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며 보이는 예배가 아닌 드려지는 예배를 올리기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회 예배당에서 모이며 가능한 한 다른 순서를 줄이고 기도 순서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2회째 진행된 부활절 영상 공모전 시상식에서는 서울침례교회 조혜진 집사가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해당 영상물은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연맹이 2017년 부활절 남북 공동기도문을 발표했습니다. 교회협과 조그려는 기도문을 통해 죽음과도 같은 분단의 세월, 녹슨 철조망을 걷어내고 남과 북이 평화롭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민족의 진정한 의사를 한데 모으고 힘을 합쳐 민족의 부활인 조국 통일을 이루도록 해달라고 전했습니다. 교회협과 조그려는 1996년부터 매년 부활절 공동기도문을 작성하고 함께 기도해오고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대학 동아리에서 대학생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교회 언론에는 4월 4일자 논평을 통해 각 캠퍼스에 동아리로 위장해 숨어든 이단과 사이비들이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들을 상대로 포교 활동을 벌인다고 밝히고 대학교에서는 건전한 동아리에 대한 점검을 통해 학생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인도적 구호 활동을 하다 강제로 북한에 억류된 이면수, 김정옥 선교사 등의 가족들과 북한 인권단체가 이들의 조속한 송환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정의연대와 납북선교사 가족들은 납북자 송환은 인권의 문제이자 자국민 보호에 대한 국가의 책무라며 한국 정부와 부활절을 앞둔 한국교회가 북한의 반인도적인 주체 사상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릉중앙감리교회와 월드비전,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 캠페인 협약식이 C채널 방송에서 열렸습니다. 협약식에는 강릉중앙교회 이철 목사와 월드비전 강원지역본부 최창일 본부장, C채널 황희만 부사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철 목사는 희망터치 캠페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창일 본부장과 황희만 부사장은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한국교회의 나눔 확산 운동에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철 목사는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4월 말 아프리카 케냐로 떠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개원 9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피영민 이사장은 앞으로도 교회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 화평을 이루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밥상공동체가 7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어려운 이웃이 주인 되는 세상 만들기를 주제로 창립 19주년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과 신세계 TV쇼핑이 기부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신세계 TV쇼핑에서 판매된 쌀 수익금은 저소득층 장애 아동의 수술비로 사용됩니다. 한국구세군 레드쉴드 봉사단이 서울 후생원을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시장 보기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레드쉴드 봉사단은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자선냄비 모금과 김장 나눔 등의 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쿠바 교회는 정부의 통제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크게 성장해왔습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고난이 있었기에 오히려 교회는 성장의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데요. 쿠바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In recent years, Cuban churches have become known for incredible growth in the midst of poverty and an oppressive regime. Pastor Nestor is typical. He lives in a 2-room apartment with his wife. His church meets in a classroom-sized room where the congregation overflows. One of the things that has made us grow in faith has been the limitations and the difficulties. Any leader who's excited, who's trying to find where to be involved in the world or how to take his church to an exciting piece of Christianity, they think of Cuba. For now, Cuban pastors and U.S. mission leaders are cautious and yet optimistic, as the Cuban church has already proved that it can not only survive, but flourish under tough conditions. Heather Sells, CBN News. 따뜻한 봄날을 맞아 가족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극장가에 찾아왔습니다. 아빠와 딸의 몸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을 통해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재미는 물론 감동까지 더한 영화 아빠는 딸,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느 때처럼 영화 관람을 위해 극장을 찾은 사람들. 수도 없이 쏟아지는 다양한 작품들 중 조금은 특별한 시작을 알린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가족 영화 아빠는 딸입니다. 윤재문, 정소민, 이일화, 신고, 이미도 등 한마디로 대세라 불리는 배우들이 총출동해 개봉 전부터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화 아빠는 딸 시사회 현장인데요. 크랭크인에 앞서 고사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인 영화계 전통과 달리 영화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함께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일반 상업 영화지만
일반 영화 시작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먼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또 목사님 외에 이렇게 교회 관계자분들한테 먼저 시사를 하고 싶었고.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만년 과장 아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싫지만 선배만은 너무나도 좋은 여고생 딸. 어느샌가 소원해진 아빠와 딸의 관계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아빠? 도윤이냐? 당신아. 김형엽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아빠는 딸은 아빠와 딸의 몸이 바뀌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유쾌하면서도 따뜻하게 담아낸 코미디 영화인데요. 단순히 재미에서 그치지 않고 세대 간의 이해와 공감, 위로를 담아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빠는 딸은 캐스팅에 각별히 신경을 쓴 작품이기도 한데요. 파격적인 연기 변신으로 기대를 불러 모으고 있는 주연 배우 윤재문과 정솔민 외에도 이일화, 신구, 이미도, 허가윤, 도희, 박명수 등이 조연 군단으로 나서 깨알 같은 웃음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윤재문 배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워낙 연기를 잘하시니까 근데 되게 뻔뻔하게 잘하셔서 되게 그 극중의 재미를 더해주셨고요. 소민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정이 많은 배우라서 이렇게 끝까지 해내려고 하는 그런 열정에서 나오는 재미가 있었고요. 또 재밌는 조연들이 많아서 서로 막 애드립을 많이 뽑아주시고 해서 감독으로서는 참 편했던 그런 촬영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믿기는 어렵지만 몸이 바뀌어버린 상황.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17세 여고생 딸 도연은 밴드부 오디션 통과와 좋아하던 선배와의 첫 데이트를 앞두고 있고 화장품 회사 재고 처리반의 만년 과장인 아빠 상태는 승진을 노리며 오랜 기간 공들여온 프로젝트 발표를 해야 하는데 말이죠. 막상 이제 하려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소민 양한테 서로 역할 바꾸기 해가지고 리딩을 이제 할 때 그래 소민 양을 이렇게 유심히 보고 말투를 이제 듣고 아무래도 내 딸 역할이니까 그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우리 애기들도 이렇게 유심히 관찰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도연이랑 통화하면서 이제 회사 그 PT를 진행 중인데 이제 실수를 한 상황이어서 제가 전화로 그거를 듣고 있다가 이렇게 털썩 주저앉는 장면이 있어요. 그 체육관 안에서 저는 학교에 있는 상황이고 그때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때 처음 조금 이 진짜 가장의 무게라는 게 이런 거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느꼈었거든요. 연기를 하면서. 아빠는 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로케이션에 많은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부암동, 경남 함양, 춘천 등 눈길을 사로잡는 촬영지들이 영화의 재미를 더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김광석, 강산의 시스타 등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명곡들이 다채롭게 삽입되어서 때로는 웃음을 또 때로는 감동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못할 두 사람의 바디 체인지 해프닝은 과연 어떻게 끝이 날까요? 얘 몸이 내 몸이고 내 몸이 얘 몸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야. 네 몸이 네 몸이고 내 몸이 내 몸이고 무슨 상관이야. 나만 건강하면 되지. 꺼져. 꺼지라고. 아빠는 딸은 오는 12일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걱정이 많은데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기관지를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도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예방에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충분한 수분 섭취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